안녕하세요. 오늘은 로제부리아 인테스티날리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로제부리아 인테스티날리스라는 균 들어본 적 있어요? 들어보신 적 없으시죠? 저도 이번에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 자료를 준비하기 전까지 이 로제부리아 인테스티날리스라는 이 균을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이 로제부리아 인테스티날리스라는 이 균이 장내 미생물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 몸의 장내 미생물은 체내의 독소를 제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장에는 무려 300종류의 미생물이 100조 마리나 존재한다. 이들은 장의 벽에 붙어 살면서 장내 환경에 따라 끊임없이 증식과 사멸을 거듭하는데 이러한 장내 미생물은 나노소포체라고 하는 미세한 분비물을 뿜어낸다. 유익균과 유해균, 그리고 이들의 분비물은 장내 환경을 바꾸는데 유익균이 늘어나면 장내 환경 산성화로 유해균이 증식하지 못해 장 점막이 튼튼해진다. 하지만 유해균이 늘면 장내 환경이 부패되고 면역력이 약해져서 여러 질병이 유발된다. 여러분, 방금 전에 본 영상 잘 보셨나요? 나노소포체가 뭐예요? 나노소포체. 그건 조금 이따 알아보도록 했고요. 최근 연구된 결과 내 고바이오랩 서울대학교 보라매병원 아산병 공동연구진의 연구 결과 보면 로제부리아 인테스티날리스라는 이 균이 알코올성 지방간을 완화시키는 치료 가능성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가 나왔대요.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로제부리아 인테스티날리스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장내 미생물. 오, 희한하다. 이 지방간이 지방간이 있는 사람 같은 경우 보니까 이 로제부리아 인테스티날리스라는 이 균이 지방간의 경우에서는 적게 연구가 됐구나. 또 다른 연구도 보면 알코올성 지방간을 완화시키는 장내 미생물을 찾았다는 이 논문 보면 이 논문도 알코올성 지방간 환자의 장 내에서 로제부리아 인테스티날리스라는 이 미생물이 적게 관찰되었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그냥 지방간에 대해서만 알았지만 이 지방간이 봤더니 장내 미생물인 로제부리아 인테스티날리스에 영향이 있고 이 로제부리아 인테스티날리스 미생물을 이식을 해본 결과 간에 축적된 지방량을 감소시킨과 동시에 염증 반응을 감소시켰다는 논문이에요. 그러면 아까 장내 미생물 아까 보셨죠? 이 장내 미생물들이 나노소포체라는 분비물을 내보내요. 근데 나노소포체가 뭐예요? 그럼 소포체가 뭐예요? 소포체는 이 소포체에 이게 리보솜이 달라붙어요. 그 리보솜이 단백질을 합성하는데 이 단백질이 바로 뭐냐면 우리 몸의 신호물질을 얘네들이 합성을 해서 소포체를 통해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네가 나노소포체를 내보냈다는 건 이 나노소포체가 내보냈다는 이 사실은 이 미생물이 조금 더 얘네들이 한 차원적으로 보호를 하면서 이 분비물을 내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제부리아 인테스티날리스가 정말 알코올성 및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에서 미생물의 개체수가 정말 적어졌다면 지금처럼 간 조직을 생검하지 않고 비침습형 방법으로 대변에서 로제부리아 인테스티날리스의 개체수를 측정을 하면 좋지 않을까. 물론 이 연구 결과가 나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상인과 환자군에서 로제부리아 인테스티날리스의 개체수의 스탠다드가 지금 정해지진 않아요. 하지만 이 로제부리아 인테스티날리스를 투여도 해본 결과 이 투여했을 때 간 조직의 지방량도 감소시키고 그 다음에 염증 반응도 적게 나타내는 확인했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 염증 반응을 적게 했다라는 소리는 우리 몸속의 체내에 간 조직뿐만 아니라 전체 조직의 염증 반응도 감소되는 연구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근데 여기서는 이제 간을 위주로 본 거죠. 그렇다면 이 로제부리아 인테스티날리스가 염증 반응을 적게 했다면 그 연구를 토대로 봤을 때 이 로제부리아 인테스티날리스가 소염제로서 작용을 한 게 아닐까. 소염작용이 맞겠죠. 왜냐면 염증을 적게 나타나게 하겠으니까. 그럼 결국 소염제로서 이게 체내에 몸에 있는 염증 반응을 적게 했다면 간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 결과를
나타낸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연구 결과가 어떻게 날지는 몰라요. 하지만 이 로제브레 크리스탈 알레스를 조금 더